水の呼吸火の型。 상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탄지로 일행들은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였는지를 증명하듯 기쁨과 함께 이 상태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카쿠시에 의해 나비자택에 이송된 탄지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자신과 같은 화투패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한 사람과 자신을 숫장수라고 말하는 스미요시와의 대화였고, 탄지로는 이 스미요시라는 자에게 동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투패 귀걸이의 사내는 스미요시에게 생명의 은인이라 불렸고, 스미요시는 그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었죠. 은인인 그가 곧 떠나겠다고 하자 그의 뒤를 이을 자가 없어 곤란할 것이라 생각한 스미요시는 그의 이야기를 남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미요시의 말에 자신은 특별하지 않고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내라고 말하였죠. 이에 은인이 스스로를 내리깎는 모습을 본 스미요시는 슬퍼하였고, 그의 감정은 스미요시와 감정이 동화된 탄지로에게 이어졌습니다. 2개월간 의식불명이던 탄지로가 깨어난 것에 카나오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반겨줍니다. 일주일이 체력을 완전 회복한 탄지로가 다키와의 싸움에서 칼의 날이 다 빠져버렸던 것에 잠들었던 동안 새로운 칼이 도착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으나 칼 대신 하가네즈카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죠. 편지의 내용은 너한테 줄 칼은 없다며 용서할 수 없다는 말. 이에 대장장이 마을에 가서 직접 만나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키유의 말에 탄지로가 숨겨진 도곡마을에 향하는 곳으로 귀멸의 칼날 대장장이 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데려다준 카쿠시에게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인사하는 탄지로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데요. 그곳엔 칼로지 미츠리가 온천에서 목욕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대장장이 마을의 촌장과 만나게 되는데 검을 부러뜨리거나 날이 나가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탄지로의 말에 촌장은 잘 부러지는 검을 만든 하가네즈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였고, 현재 하가네즈카는 행방불명이라 전해주었죠. 촌장은 하가네즈카가 옛날부터 그런 성질머리로 사라지곤 했다며 곧 찾아낼 테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약해진 몸을 치유하라는 말에 온천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칼로지 미츠리와 시나즈가와 게냐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처럼 대하며 다가가려던 탄지로를 게냐가 문전박대했고, 미츠리와 밥 먹으며 대화하던 탄지로는 게냐가 풍조 사네미와 성이 같다는 것에 형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츠리는 칼 가리를 위해 대장장이 마을에 온 것이었고, 곧 그 일이 끝나 심야에 이곳을 떠날 예정이어서 탄지로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상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것은 큰 경험이며 카마도 남매를 응원하고 있다 격려해주는 미츠리에게 탄지로는 자신은 아직 멀었고 이번엔 우즈이 씨 덕에 이길 수 있었다며 키부츠지 무잔을 이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말하였죠. 그 말에 감동한 미츠리는 이 마을에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비밀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떠납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고 미츠리가 말한 무기에 대해 궁금해하며 하가네즈카를 찾던 탄지로는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을 알아본 탄지로는 시노부가 전에 얘기해 주었던 그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죠.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무이치로가 자신의 훈련을 위해 무언가를 움직일 열쇠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 아이는 자신의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물건이 곧 부서질 것이었기에 열쇠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죠. 무이치로는 네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사람이 몇 명이나 죽어갈 것 같냐며 주의 시간과 대장장이들이 가진 시간의 무게는 다르고 무기를 만드는 능력밖에 없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똑바로 이해하라 말합니다. 그들에게 끼어든 탄지로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배려심이 없는 행동에 화를 냈고, 검객과 도공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싸우고 있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이 모습을 하가네즈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시답잖은 얘기를 나눌 틈은 없다며 그런 탄지로를 무력으로 제압해 기절시킵니다. 정신이 든 탄지로는 일면식도 없는 도곡마을의 아이를 감싸준 것으로 도곡마을의 아이 코테치의 호감을 얻고 그 열쇠가 무엇을 위한 용도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코테치의 조상이 만든 전투용 기계 인형 요리이치의 영식을 움직이기 위한 열쇠였죠. 탄지로는 그 인형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꿈을 통해서 보았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인형은 실존한 검객을 본따 만든 것이었는데 팔이 6개나 달린 이유는 6개를 달지 않고선 그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을 만드는 기술이 워낙 굉장해서 고장나면 고칠 수 없었고, 무이치로는 이 인형을 쓰러뜨려 박살낸 뒤 떠납니다. 코테츠는 쓰러진 인형을 보고 절망하였지만 탄지로가 확인해보자며 함께 인형을 일으키자 인형은 자세를 고쳐잡아 아직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행이라는 탄지로에게 코테치는 무이치로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형을 통해 탄지로를 무이치로보다 강하게 만들겠다며 전략으로 협력하겠다고 하였죠. 사실 코테치는 무이치로한테 열쇠만 넘겨주었을 뿐 사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었고 팔을 하나 잃은 상태였으나 인형의 진짜 힘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코테치에 의한 탄지로의 죽음을 남나드는 수행이 시작되었죠. 자신이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형과 대련하던 탄지로는 각성하여 냄새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알아내는 동장개지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고 요리이치 영식을 파괴하게 됩니다. 근데 전투 인형의 몸 안에는 검 한 자루가 있었고 코테치는 이 검을 탄지로가 받아주길 원했으나 300년이 넘은 검의 날이 완전히 녹슬어 있었죠. 그때 갑자기 벌크업한 하가네즈크가 나타나 이 검을 자신이 맡아 갈고 닦아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벌크업한 이유는 탄지로가 죽지 않을 검을 만들기 위해 수행했기 때문이었는데 함께 있던 카나모리가 말하길 하가네즈카는 성격 탓에 검사들에게 미움을 받아 여러 번 제명당했었고 유일하게 탄지로만이 계속 의뢰를 했던 것이었죠. 또한 무이치로와의 대화를 숨어서 지켜본 하가네즈카가 그때 탄지로의 말을 듣고 감동한 것 같네요. 츤데레. 결국 탄지로는 칼갈이가 끝날 때까지 사흘 밤낮이 걸리기 때문에 게냐에게 치근덕대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시 늦은 밤 한 도공이 길에 떨어져 있는 항아리를 발견하는데요. 그는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뱉어졌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정체는 상현5 쿄코였습니다. 무잔의 소망을 이뤄줄 정보를 붙잡았다는 쿄코의 정보는 대장장이 마을에 위치했던 것이죠. 한편 잠을 자고 있던 탄지로를 무이치로가 깨우고 자신의 전남 대장장이 카나모리가 어딨는지 알고 있나 물어봅니다. 이에 탄지로는 하가네즈카와 같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함께 찾아보자 했고 무이치로가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왜 남한테 신경 쓰는지 묻자 탄지로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답하였죠. 사실 무이치로는 기억상실을 앓고 있었는데 탄지로의 말에서 무이치로는 무언가가 떠오른 듯 되물었으나 그때 상현사 한탱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 한 번 깜빡일 채나도 안 되는 정적이 흐른 뒤 검을 뽑아들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무이치로가 목을 베었으나 한탱구는 분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분열체인 카라쿠의 파초성 공격에 무이치로는 숲으로 멀리 튕겨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분열체인 세키도는 석장을 이용한 번개 공격으로 탄지로를 감전시켰고 탄지로가 의식이 날아가려는 순간 게냐가 등장해 총을 쏩니다. 이어서 게냐가 두 도깨비의 목을 베자 또다시 분열하였고 날개 달린 우로기와 창을 든 아이데츠가 나타납니다. 탄지로는 우로기가 낚아채 하늘에서 음파를 쏴 떨어뜨리고 게냐는 아이데츠의 창에 복부가 찔리게 됩니다. 한편 숲으로 멀리 튕겨나간 무이치로는 서둘러 돌아가려 했으나 도중에 쿄코의 사형마에 공격당하는 코테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마을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면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마을 수장과 기술과 능력이 높은 사람이었기에 능력이 미숙한 아이를 구하는데 발을 멈추는 것은 무이치로에게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이전에 탄지로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 코테치를 구하게 되고 카나모리를 구해달라는 코테치의 말에 또다시 갈등했으나 우부야 시키카가야가 말한 사소한 일들이 시작점이 되어 잃은 기억을 되찾게 해준다는 말을 떠올리곤 카나모리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상황은 카나모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토키토 무이치로와 인근 숲에 떨어져 우로기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탄지로 그리고 최초의 장소인 집안에서 아이제츠, 세키도, 카라쿠와 전투하는 네즈코 게냐의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 전투를 이어가는 탄지로는 계속해서 분열하는 한탱구의 약점을 깨닫게 되는데 히노에락이 적힌 처음 4채의 도깨비 외의 분열체들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냐는 아이제츠의 창에 찔리고 계속해서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어째선지 죽지 않았고 카라쿠는 게냐 쪽이 더 즐거워 보인다며 네즈코를 쓰러뜨리고 가려고 했으나 네즈코는 카라쿠를 발로 차 머리를 터뜨리고 폭혈로 불태운 뒤 카라쿠의 부채를 사용해 멀리 날려버리며 선방하지만 세키도에게 제압당합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와 게냐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장소로 되돌아가야 했고 우로기의 비행 능력과 기세를 이용해 네즈코에게 번개를 계속 내리쳐 제압하고 있던 세키도로부터 네즈코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네즈코에게 날려졌던 카라쿠가 다시 돌아와 네즈코와 탄지로를 공격했고 단 한 방에 제압당해 기절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무이치로는 카나모리에게 도착하여 물고기 괴물로부터 구해냈고
겸사겸사 카나모리가 자신의 칼 담당이었기에 자신의 칼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자 바로 넘겨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준비가 된 것에 의아해했는데, 무이치로의 칼이 바로 준비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탄지로가 무이치로를 이해해달란 말과 함께 그의 칼도 부탁해 놓았던 것이었죠. 하가네즈카는 오두막에서 탄지로의 검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이치로의 검이 있었고, 그 검을 가지러 가려는 찰나 무이치로는 도깨비의 기척을 느낍니다. 그곳에 상현호 쿄코가 나타난 것이죠. 쿄코와 무이치로의 전투가 시작되고 쿄코는 항아리를 이용해 재빠르게 순간이동하며 피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금붕어를 소환해 바늘을 날렸고, 무이치로는 코테츠와 카나모리를 감싸다 온몸이 바늘에 찌르게 됩니다. 이 바늘엔 독이 있어 무이치로의 몸은 점점 마비되기 시작했죠. 또한 쿄코의 혈기술 수옥발로 무이치로의 온몸을 물로 감싸 귀살대의 힘의 원천인 호흡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마을 중심부는 쿄코의 사형마에게 공격받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에서 가까운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칼로지 미츠리가 지원을 와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기절했던 탄지로는 의식을 되찾았는데, 먼저 의식을 되찾은 네즈코가 탄지로를 보호하며 적의 공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즈코가 돌무더기에 깔리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네즈코는 탄지로의 일륜들을 손으로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즈코가 자신의 피를 통해 칼을 불태우기 위함이었고, 이름하여 포켈도가 된 것이죠. 속성 강화에 성공한 탄지로는 유전된 기약을 통해 과거 요리이치가 자신과 같은 흑도이고 싸울 때만 현재의 포켈도와 같이 빨개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텐구의 분열체들은 탄지로가 쥔 불타는 칼날을 보고 무잔의 기억을 통해 과거 무잔을 죽음까지 몰아넣은 한 사내의 모습을 탄지로와 겹쳐보게 됩니다. 탄지로는 규타로의 목을 베었을 때의 감각을 떠올려 히노카미카구라 햇무리의 용 두물을 사용해 한텐구의 분열체 셋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렸고, 이제 게냐가 상대하던 아이제츠만 남은 상황에서 게냐 또한 아이제츠의 목을 베는 것에 성공했는데, 게냐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흡사 혈기와 같은 모습이었죠. 탄지로는 넷의 목을 베어도 죽지 않자 희미하게 느껴지는 냄새에서 한텐구의 본체인 5번째 도깨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게냐는 탄지로에게 기고만장하지 말라며 상현을 쓰러뜨릴 사람은 자신이고 먼저 주가 되겠다고 합니다. 탄지로는 그런 게냐를 이해하고 자신과 네즈코가 전력을 다해 엄호하겠다며 셋이서 힘내자고 하는데, 게냐는 탄지로가 통수칠 것을 의심했지만 탄지로의 티끌 한 점 없는 눈빛에 동요합니다. 그때 세키도가 부활해 공격을 다시 시작했고, 탄지로는 냄새로 5번째 도깨비가 북동쪽에 있다는 것을 찾아내 게냐에게 알려주며 네즈코에게 그의 엄호를 부탁합니다. 한텐구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당황합니다. 이미 처음 만난 시점부터 무잔이 알려준 옛날의 탄지로에 대한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성장 때문이었죠. 요리이치 영식을 통한 수련과 더불어 전투 중에도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카마도 남매는 한텐구의 분열체를 상대하고, 게냐는 탄지로가 알려주는 대로 본체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게냐의 능력으로는 상현사라는 한텐구의 목을 벨 수 없었죠. 그리고 본체를 지키러 온 세키도가 게냐의 목을 노렸고, 다른 곳은 치명상을 입어도 죽지 않았으나 목은 회복되지 않는 약점이 있던 게냐는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주가 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형인 사네미에게 인정받고 그때의 일을 서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의 일이란 혈기가 된 어머니를 사네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였는데, 당시 어렸고 경황이 없었던 게냐는 오히려 형을 살인자라 책망했기 때문이죠. 게냐는 끝내 그때의 일을 서재하지 못한 채로 죽는 것에 형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탄지로가 게냐를 구해주었고 포기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노려서 목을 베라고 말합니다. 그런 탄지로를 아이제츠가 뒤를 잡아 창으로 공격해왔고, 피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 게냐는 탄지로를 대신해 아이제츠의 공격을 받아냈고 본체의 목을 베는 것을 탄지로에게 양보합니다. 탄지로가 한텐구의 본체를 공격하자 위협을 느낀 분노도깨비 세키도는 다른 분열체들을 흡수했고, 탄지로는 새로 태어난 이전과는 다른 조아쿠텐의 모습에서 심장이 아파올 정도의 위압감을 느낍니다. 한편 무이치로의 상황은 쿄코의 혈기술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에 남아있는 공기로 일격을 날려보았지만 칼에 날이 빠진 상태라 베어낼 수 없었고, 이젠 다 틀렸다며 자포자기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탄지로의 환영을 보게 되었죠. 탄지로의 환영은 무이치로에게 자신의 끝을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된다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구해줄 것이라 말하죠. 무이치로는 그의 말에 결국 남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탄지로의 환영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따윈 조금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은 서로 힘을 합치며 노력하는 존재라고 말해주었죠.
이에 무이치로는 자신이 제일 강한데 여기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고 자신을 주라는 이유로 과대평가한 잘못이 겹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라며 포기합니다. 그때 자신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자신이 구해준 코테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살 때 주가 뵐 수 없었던 혈기술을 도공아이가 뵐 수 있을 리 없었고 무이치로의 눈에 코테치의 뒤를 노리던 쿄코의 사형마가 보입니다. 코테치는 쿄코의 사형마에 당해 급소히 명치를 찔렸지만 무이치로를 구하고자 다가갔고 자신의 숨을 물 안에 불어넣습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탄지로가 했던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과 인간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생물이라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안개의 호흡을 사용하여 쿄코의 혈기술에서 탈출합니다. 탄지로가 무이치로에게 했던 말은 과거 무이치로가 탄지로와 같이 붉은 눈동자를 가진 아버지한테서 들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말대로 사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억을 찾아줄 열쇠가 된 것이죠. 이어서 쿄코의 사형말을 배웠지만 명치를 찌린 코테츠는 곧 죽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하가네즈카와 칼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코테츠의 모습에서 무이치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이치로의 부모님은 그가 10살일 때 어머니는 폐렴으로 아버지는 폭풍이 부는 날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초를 캐러 나갔다 벼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무이치로가 혼자가 된 건 11살 때였는데 그에겐 이름이 있을 유자를 사용하는 쌍둥이 형 유이치로가 있었죠. 무이치로는 아버지의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말에 영향을 받았으나 유이치로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이치로의 무는 무능의 무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독설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그때 우부야시키 아마네가 찾아와 이들이 시작의 호흡을 사용하는 검객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귀살대에 들어와 검객이 되는 것을 제안하였고 남을 돕기 원했던 무이치로는 검객이 되자 하였지만 유이치로는 남을 돕는 행동이 엄마 아빠와 같이 개죽음을 부를 뿐이라며 화를 냈고 계속 찾아오는 아마네를 물에 끼얹어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형제의 사이는 말도 안 섞게 되었는데 그해 여름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잔 것이 화근이 되어 도깨비가 들어와 유이치로는 공격받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모습에 무이치로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도깨비는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힘겹게 몸을 이끌고 유이치로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무이치로는 죽어가며 신에게 빌고 있는 유이치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부디 자신의 동생만은 살려달라. 동생은 자신과 달리 마음씨 착한 아이이고 남을 돕겠다는 것을 자신이 방해했으니 천벌을 내리겠다면 자신에게만 내려달라는 것이었죠. 또한 무이치로의 무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짜 뜻을 이야기합니다. 무이치로의 무는 무능의 무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무한한 힘을 낼 수 있는 무한의 무라는 것을 말이죠. 유이치로가 무이치로에게 독설을 하며 남을 돕지 못하게 했던 것은 부모와 같이 죽게 될 수도 있기에 자신 나름대로 동생을 지키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이후로 형은 죽고 무이치로는 아마네에게 구조되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이치로가 끝장난 줄 알았던 쿄코는 오두막 안에서 하가네즈카가 자신을 무시할 정도로 칼을 가는데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는 것에 예술론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고 죽이는 것은 쉬웠지만 상처를 입히며 집중을 끊어보려 했으나 한쪽 눈이 당했는데도 여전히 하가네즈카는 칼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탄지로와 같이 반점을 발현한 무이치로가 나타나 전투가 시작됩니다. 쿄코는 전과 다르게 남을 위해 무한한 힘을 발휘하며 카나모리에게 자신의 검을 받아 반점까지 발현한 무이치로의 상대가 될 수 없었고 본 모습까지 드러냈으나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을 사용해 혼자서 상현의 도깨비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도 독에 당해 몸이 성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코테츠가 나타납니다. 탄지로의 칼을 만들기 위해 받아둔 랭고쿠 큐주로의 일륜도코 등이를 배에 넣어 놓은 것이 방패가 되어 코테츠를 보호해준 것이었죠. 쓰러져 있던 무이치로는 과거 주로서 함께 노력하자 말해준 쿄주로를 떠올리곤 눈물을 흘립니다. 죽어서도 다른 일을 지키고자 하는 쿄주로의 의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쿄주로의 죽음을 꺽쇠까마귀로부터 듣자 아무 반응이 없었던 과거와 기억을 찾고 달라진 무이치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상현사 한텐구만 남은 상황. 한텐구의 최강군신 조아쿠테는 나무용과 히누에락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탄지로 일행들을 몰세 직전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때 연주 칼로지 미체리가 등장.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얇고 유연한 일륜도를 사용해 기술의 속도는 우즈기 탱겔에 능가했죠. 이에 조아쿠테는 광범위한 jut을
혈기술 무간흡수를 사용했고, クトン樹海降誕 이에 미츠리는 사랑의 호흡 제5형 흔들리는 연정 헝클어진 손톱으로 막아내며 조아쿠텐의 목을 베기 위해 돌진합니다. 그러나 조아쿠텐은 한텐구의 분신으로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정보를 몰랐던 미츠리는 판단을 잘못하였고 조아쿠텐의 광한 명파가 미츠리를 직격합니다. 본래라면 이 공략을 맞고도 육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으나 자신의 공략을 미츠리가 견뎌낸 것에 조아쿠텐은 놀랍니다. 사실 미츠리는 일반인보다 근육의 밀도가 8배나 되는 특수한 육체를 가진 특이 체질이었던 것이죠. 조아쿠텐은 빈사 상태인 미츠리의 머리에 주먹을 날렸고 미츠리는 순간 주마등을 보게 됩니다. 미츠리가 귀살대에 들어온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고 탄지로에게 말했었는데 그녀는 특이 체질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과 머리 색깔이 다른 것에 종종 맞선이 파토났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약한 척하는 등 자신을 속이는 것에 회의감을 느껴 자신의 본 모습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좋아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 그녀의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귀살대는 그녀에게 있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조아쿠텐의 공격으로부터 미츠리를 구해냈고 미츠리는 탄지로가 이 사람이 희망의 빛이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모두를 지키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심박수와 피의 순환을 높이자 그녀의 몸에도 반점이 발현됩니다. 미츠리의 활약으로 카마도 남매와 게냐는 한텐구의 본체로 향할 수 있었고 조아쿠텐의 나뭇가지가 이들을 방해했지만 게냐는 이것을 먹어치워 잘라냅니다. 아이제치의 목을 베었을 때 게냐가 도깨비와 같았던 이유는 그 또한 특이 체질로 호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냐가 주와 가까워지기 위해 동원한 고육책이었고 먹은 도깨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특이 체질이었죠. 하지만 한텐구는 도망가는 것에 발이 더럽게 빨랐고 탄지로 또한 전투에서 다친 왼쪽 다리 때문에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미츠리가 반점을 발현하긴 했으나 본체를 처치하지 않으면 끝없이 재생하는 조아쿠텐을 상대로 계속해서 버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탄지로의 머릿속에 언젠가 제니치가 해주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제니치를 키워준 할아버지가 해준 진정한 전집중 호흡에 대한 이야기였죠. 탄지로는 힘을 다리에만 모으고 또 모아 단숨에 폭발시킵니다. 마치 공기를 가르는 천둥처럼. 그러자 폭발적인 스피드로 한텐구를 따라잡았고 탄지로의 검이 한텐구의 목에 박힙니다. 그러자 한텐구는 갑자기 거대해져 탄지로를 붙잡고 우로기의 초음파를 소리했으나 네즈코와 게냐에게 저지되어 팔이 잘린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텐구는 조아쿠텐이 힘을 너무 많이 쓴다며 재생이 느려진 것에 초조해져 힘을 회복하기 위해 도망가고 있던 대장장이들을 발견하고 잡아먹으려 하였습니다. 탄지로는 지옥 끝까지 도망쳐도 쫓아가서 목을 베겠다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을 집중시킵니다. 그때 무이치로가 나타나 하가네즈카가 미처 다 갈지 못한 칼을 던져주었고 탄지로는 원무 일섬을 사용해 한텐구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탄지로는 네즈코를 햇빛으로부터 감싸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네즈코는 오히려 햇빛을 피하려고 하기는커녕 탄지로에게 다가가 손으로 한텐구를 가리킵니다. 탄지로가 벤 한텐구의 혀에 적힌 한자는 겁이 아닌 한으로 탄지로가 뵌 것은 분신이었죠. 여전히 한텐구는 목이 잘린 채 대장장이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한텐구에게 향하려 했지만 날이 밝아 태양빛이 네즈코를 엄습하여 네즈코의 피부가 타들어가기 시작해 탄지로는 네즈코를 감싸 안았고 현재 자신이 아니면 한텐구로부터 대장장이를 보호할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즈코와 대장장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즈코는 탄지로를 대장장이 방향으로 발로 차서 날려버리고 탄지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탄지로는 이에 결단한 듯 눈물을 머금고 냄새를 집중해서 심장 속에 한텐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의 목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탄지로는 승리했지만 네즈코가 희생된 것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대장장이 마을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그곳엔 태양빛 아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네즈코가 있었죠. 다행이다. 괜찮아. 잘됐다. 그치? ああ禰豆子お前お前死ぬかと思っただろうが
네즈코가 다른 혈기와 달리 자아를 되찾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상태에 놓여있던 이유는 탄지로의 바람은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에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 죽음을 넘나드는 싸움을 계속해왔었죠. 따라서 네즈코는 자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탄지로를 지키는 것으로 탄지로의 소망을 이뤄주는 것이 우선시되어 진화했고 인간처럼 태양빛을 극복한 도깨비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즈코도 무사하고 탄지로 일행의 승리로 자축하고 있던 때에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키부츠지 무잔이었습니다. 무잔은 마지막 순간 한탱구가 바라본 시선을 통해 태양빛을 극복한 네즈코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태양빛을 극복하는 것은 그의 수건으로 여태까지 1000년 동안 해온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일이었고 푸른 피아나를 찾는 것도 인간들 틈에 섞여 살 필요도 없이 네즈코를 잡아먹어 흡수하면 될 것이었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이안 시대 인간이었던 무잔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의사가 푸른 피아나를 사용했고 병세가 악화되자 성이 난 무잔은 의사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약이 효험이 있었다는 것을 강인한 육체를 가진 것과 함께 알게 되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햇빛 아래서 걸어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인간의 피와 살이 필요한 건 사람을 죽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무잔에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낮 동안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이 굴욕이라 여겨 햇빛에도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싶어 1000년 동안의 일들이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즈코가 태양빛을 극복한 지금 그녀를 둘러싼 예전보다 더욱 치열하고 큰 싸움이 예고되며 귀멸의 칼날 대장장이 마을편이 마무리됩니다. 대장장이 마을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탄지로가 시작의 호흡을 사용하는 떡밥을 풀어냈고 탄지로와 같이 주들에게서 반점이 발현되며 상현과의 싸움에서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무잔이 태양빛을 극복한 네즈코의 존재를 알게 되어 최종 국면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이겠네요. 도곡마을 편이 인물별 스토리라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육아편보다 정리하는 데 애먹었네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귀멸의 칼날 2기에서 대장장이 마을까지 다뤄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